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에 있을 때는 크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런 데 나와서 수련회 하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그냥 괜히 피곤한 것 같고요. 잠을 또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참 근래 와서 1박 2일이라는 수련회를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 평창에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했을 때 하고 또 금년에 이렇게 수련회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교육 같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소 이제 부족한 점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종무원장 스님이 총무원에서 오래 근무한 그 경험이 지금 이 중국 종무원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자리를 와서 문득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이 중국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역시 저희들이 출장 연수 교육을 총무원에서 집행부가 내려가서 중국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중국 종무원 연수 교육처럼 여법하게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느낌으로서는 우리 종단에 그래도 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중국 종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종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뭐 강의를 주제를 준비해서 온 것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태고종 어떤 정체성 사실 요 며칠 전에 백년사에 있는 종정예하를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40년 전 얘기만 해요. 40년 전 얘기. 당신네들이 30대 초반. 한국불교 태고종이 1970년도에 우리 창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창입니다. 그 중창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교 조계 중에서 분교가 돼가지고 한국불교 태고종이 중창되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중창됐어요. 그래서 두 갈래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은 정통성과 전통성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성을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종단은 계속적으로 파행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편해지려고 하니 이제 물질적인 자원이 조계종하고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 뜻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 종정예하께서 계실 때는 30대 중반인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제천의 원각사 원명 스님께서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0대 초중반에 계신 스님들이 활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상 그걸 지금은 다 그분들 때문에 종단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80%입니다. 태고종이 안에 그걸로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봉원사, 백년사, 안정사를 등에 얻고 한국불 태고종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태고종이 그분들이 종세를 3,000개, 그때 3,000개가 지금도 3,000개인데 그때는 3,000개 사찰이 모두 단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합이 되어서 종단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동참을 다 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와서 방생을 하고 또 이 장충체육관에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장충체육관에서 9,000 몇백 명이 꽉 차면 9,000 몇백 명이 들어가는데 2만 명이 넘게 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는 뭐 고속도로 이런 것도 크게 뭐 발전되어 있지도 않을 당시가 그 당시입니다. 이 태고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물론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있길래 오늘 태고종 시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연수교육을 받고 또 연수교육을 하면서 태고종의 어떤 정책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하는 일정이지 않겠나 그런 아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장충체육관 같은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부탁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종문이 사찰이 100개가 넘죠. 150개. 오늘 동참하신 분이 옛날 같은 150명이 다 왔습니다. 그 뜻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한국을 태고종의 성녀수가 종단에 등록되어 있는 성녀수가 총 한 4,000명 전법사 빼고 전법사까지 포함하면은 약 7,000명 정도. 여러분 거기서 성녀 의무금 내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7,000명 중에 한국불교 태고종은 성녀 의무금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뭐 특별성금이고 뭐고 성금 거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무진장이 많습니다. 근데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0년 전에 우리 종단의 스님들이 지금 이 태고종을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잘못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후배 양성을 안 했다. 자기들이 끝까지 나이가 8순이 되고 7순이 돼도 끝까지 밑에 사람들 눌려가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너 잘났으니까 다 해라. 이런 체제가 오늘날까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태고종이 크게 발전을 할 수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 그 속에 젖어서 우리 종탄을 이렇게 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가 왜 못하느냐는 이제 질책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이 정체성이 풀려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태고종 자체가 우리 태고종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강의를 보스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방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이영무 교수님, 운예스님께서 이 보호스님을 연구하고 보호스님에 대해서 책을 내고 그렇게 해서 보호스님에 대한 어떤 굉장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스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후에부터는 태국 보호국사에 대한 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우리 종부정 스님도 그때 같이 못 갔어요. 예. 중국의 종신 스님이라고 북경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저희들이 종단에서 우리 불정부정 스님 갔죠. 그때 한 10명 넘었죠. 초청, 외교부 초청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이제 사찰 방문뿐만 아니라 불교회, 중국 불교회하고 잠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긴 했습니다. 그게 뭔 의미냐 하면 그 종신 스님이 태국 보호 스님을 알고 계십니다. 태국 보호 스님을 알고 계시면서 서곡천공 스님하고 두 분이 같이 생활했고 두 분이 같이 지내왔으면서 대단한 실력자다, 두 분이. 그러면서 서곡천공 스님의 시를 함수를 빌면서 나보고도 태국 보호 스님의 시를 혹시 아냐고 물어서 제가 몰라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이 보호 스님의 능력이 사실상 당시에서 중국 가서 조금 제가 안 사실이지만 기항우 아시죠? 원나라 때 기항우가 물론 우리 이쪽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기항우가 보호 스님을 황실에 모셔서 이 법회를 열게끔 해주셨는데, 그 황실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라고 해가지고 큰 법회를 열게 되었다고 해요. 또 하나 알았던 사실은 서곡천공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56대 손이고 우리 보호 스님이 57대 손인데, 어쨌든 중국에 있는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그 법맥을 보호 스님이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호 스님이 원나라 갔을 때 서곡천공 스님보다 더 훌륭하셨대요. 오히려 서곡천공 스님을 더 빛내주신 분이 우리 보호 스님이시랍니다. 보호 스님이라. 그래서 그 보호 스님 자체를 그쪽 중국 스님들은 굉장히 깊이를 우리보다도 더 깊이를 가지고 당신네들은 대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보호 스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또 얼마나 그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정진하고 수행 정진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나부터도 그렇게 깊이 입으로는 무진장이 존경하고 무진장이 종단의 어떤 어쨌든 우리 태호종이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서 옛날처럼, 제 처음 태호종 중로로 갈 때는 참 대단했습니다. 태호종을 자부심을 갖고 옛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내일은 어제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이 잘 되면 내일도 잘 된다는 이 마음 하나만 같이 가지면서 제가 자료하는 동안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